인문논술의 정점인 연세대, 그리고 아이들의 최고 인기학과인 경영, 이 연세대 경영의 논술 최초 합격생이 올해도 어김없이 또 나왔습니다. 최강논술 이모희 프로입니다. 연대 경영에 합격한 이 친구, 작년 2월 22일에 저와 함께 첫 수업을 시작했고, 그로부터 1년 동안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와 논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능 이후 파이널까지 함께 했는데, 원래 연대가 수능 다음날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 발표 확인도 안 하고 그 주말에 있는 성대 시험까지 보고 왔어요. 그리고 연세대 경영에 논술 최초 합했습니다. 연세대 경영 논술 최초 합격생은 매년 있었습니다. 23학년도에 이모군, 22학년도에 신모군, 21학년도에 안모군까지. 22학년도에 신모군은 연세대 특별 장학금까지 받으며 입학했고요. 21학년도에 안모군은 원래는 그 전년도에 저와 논술 공부를 해서 성대 글로벌 경영에 논술로 최초 합했어요. 근데 작은 아쉬움이 남아서 그 다음 해에는 저와 함께 연대 경영만 따로 준비를 했고, 그렇게 합격하면서 연대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능 최저도 없고 내신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논술 실력으로만 선발하는 연대 논술은 모든 수험생의 꿈이지만 동시에 상당히 까다롭기도 합니다. 연대는 25점짜리 총 4문항을 출제하는데 그 중에서 한 문항 25점이 바로 수리논술입니다. 그리고 총 출제되는 4개의 제시문 중에서 1개는 영어 제시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연대 논술에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수학과 영어의 최저 등급은 얼마나 나올까요? 우선 수학. 연대 수리라고 해서 수학 1등급 애들만 겨우 풀어낼 수 있는 빡센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연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대 수리는 수학적으로 복잡한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고 수학적 기본 개념의 이해 여부를 평가한다고 해놨어요. 정말로 풀어보면 그 정도 낮은 수준의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실제로 오리비 게시판을 통해서 연대에 붙으려면 어느 정도의 수학 능력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답변들은 4에서 5등급 선이었습니다. 상당히 낮죠. 어떤 학생이 정확하게 표현해 준 거는요, 센 수학 B스텝의 하등급 정도의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뭐 큰 무리 없다라고 답변해 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영어. 영어는 제시문이 영어로 나온 것 뿐인 거지 답안을 영어로 작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영어 제시문을, 독립적인 제시문을 완전하게 번역을 하라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총 4개 지문 중에서 3개의 한글 지문을 읽어본 다음에 남은 하나의 지문을 추가로 읽어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글 지문에 기반해서 상당히 내용 유추가 수월합니다. 역시 오리비 게시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본 결과에 따르면 영어는 2등급 하위 정도, 그러니까 한 80점대 초반 정도, 그러니까 80점 넘어가면은 어느 만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답변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학 4, 5등급, 영어 2등급 정도의 기본적인 자질만 있으면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대 논술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연대가 어려운 건 영어가 아니고 수학이 아니에요. 바로 국문 제시문입니다. 국문 제시문에 기반한 한글로 풀어내는 이 인문 논술 파트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에 정규적인, 되게 체계적인 학습 과정이 필요한 건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수험생들이 연대 인문 논술 합격을 기원하고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최저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라면 남은 시간 동안에 인문 논술을 차근차근 철저히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올해 24학년도 연대 인문 논술에서 좋은 결과 낼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최강 논술의 이모희 프로였습니다.